반갑습니다. 하늘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루비는 KBS 라인툴이라는 루비입니다. 자, 이 루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라인을 그리는 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케치업에는 기본 툴에 이미 라인 툴이 있죠. 자, 이 루비는 스케치업 기본 툴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툴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사용 방법이 기본 툴과는 거의 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테니까 일단 사용 방법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툴에는 없는 기능이 또 있어야 되겠죠. 자, 툴바를 보시면은 아이콘이 4개가 있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있는 게 라인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스케치업 기본 라인 툴은 우리 단축키가 영문자 L로 되어 있죠. 자, 저는 영문자 L 단축키를 이 루비를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 커서가 펜 모양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라인 툴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릴 때는 시작점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쭉 움직여서 라인을 그려 나가죠.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점을 클릭을 하고 라인을 그려 나갑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라인의 색상이 빨간색으로 출력이 되죠. 그리고 툴팁을 보시면은 자, on red axis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 말은 스케치업의 기본 추론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면은 각도가 출력이 되죠. 0도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리는 만큼 길이가 이렇게 화면 중간에 출력이 되죠. 자, 적당한 위치에서 또는 원하는 길이가 되었을 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라인 한 개가 완성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연결해서 라인을 그리면 됩니다. 자, 지금은 보면은 각도가 90도, 90도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리고 라인의 색상은 녹색이죠. 이 말은 Y축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시작점과 같이 만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이 생성이 되겠죠. 자, 면이 생성이 되면은 새로운 라인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자, 면이 생성이 안 되면은 계속 연결해서 라인을 그리게 되어 있고, 면이 생성이 되면은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라인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지금은 제가 이 라인을 통과를 하죠. 끝점과 만나서 스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갑니다. 자, 지나가면은 지금처럼 면이 생성이 되지만은 라인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나면은 이제 끝이 나겠죠. 자, 만약에 새로운 위치에서, 즉 면이 생성이 안 됐는데도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그리고 싶으면은 그냥 ESC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완성이 되고 다른 위치에서 또 이렇게 그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용 방법은 기본 툴도 똑같습니다. 기본 툴과 사용 방법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 툴과 사용 방법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라인을 그리면서 기본 툴처럼 라인 방향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라인의 축 방향을 고정하거나 그런 것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Shift 키를 이용해서 라인의 방향을 고정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인 툴을 이용해서 라인을 그려 나가다가 그 라인의 방향이 X축 또는 Y축, 뭐 Z축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런 축 방향과 일치가 되었을 때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그 방향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그리는데 지금은 아무 방향으로 다 그려지죠. 자, 그런데 X축 방향이 되었을 때 Shift 키를 누릅니다. 자, 이때는 누르다 떼는 게 아니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인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죠. 자,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X축 방향으로 밖에 안 움직이죠. 자, Y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Y축이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Y축이 고정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Y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Z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Z축 방향이죠. 자, 이렇게 방향을 고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고정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그 방향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Shift 키를 이용해서 라인의 방향을 고정을 할 때는 꼭 축 방향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조할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 방향, 또는 참조할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과 같은 방향, 이렇게 고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부분은 제가 탑뷰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그게 아마 판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겁니다. 자, 지금 탑뷰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임의로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지금은 축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라인을 그리는데 이 라인과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자, 해봅니다. 자, 지금은 아직 얘를 참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을 고정할 수가 없는데, 자, 참조할 라인 위로 한번 갔다 옵니다. 자, 갔다 온 다음에 그리게 되면은, 자, 지금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툴팁을 보시면은 패러럴 투 엣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라인과 평행으로 그리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역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라인과 똑같은 방향, 평행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선을 완성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라인과 수직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라인을 그려 나가는데, 자, 이번에는 퍼펜디큘러 엣지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라인과 수직이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역시 고정을 하고 Shift 키 눌러서 고정을 하고 여기에 클릭을 하면은 정확하게 90도로 만나게 되겠죠. 자, 각도를 확인을 해보면은, 자, V12 창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90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참조해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끝점과 똑같은 위치에 그리고 싶다. 자, 그럴 경우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끝점을 참조를 해야 되니까 이 끝점에 한번 갔다 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게 되면은, 자, 이 끝점과 똑같은 위치에 그려주게 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면은, 정확하게 끝점이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Shift 키를 눌러서 라인의 방향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축을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인을 그릴 때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축 방향을 고정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오른쪽 화살표는 X축 방향, 왼쪽 화살표는 Y축 방향, 그리고 윗방향 화살표는 Z축 방향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은 X축이 고정이 되고, 왼쪽은 Y축, 그리고 윗방향은 Z축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고정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방향키는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이 한 번만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인 툴로 작업을 할 때는 길이를 입력을 해서 그 원하는 길이만큼 라인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라인 툴은 길이뿐만 아니라 원하는 각도를 입력해서 그 각도대로 라인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탑뷰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라인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45도 각도로 새로운 라인을 긋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자, 각도가 출력이 되니까 45도를 잘 맞춰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스냅이 안 걸리니까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겠죠. 자, 이럴 때는 V12 창에 각도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45. 그리고 각도는 반드시 뒤에 영문자 D를 같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5D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각도가 45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원하는 길이에서 클릭을 해서 선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방향으로 45도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가 이쪽에 있을 때 45D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방향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45도. 자, 역시 마찬가지 이 방향이라면은 마우스가 이쪽에 있을 때 45D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5D. 자, 이렇게 입력해서 각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뭐 25도 하고 싶다. 그러면 25라고 입력하면 되는 거죠. 25D. 자, 이렇게 25도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각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각도를 입력하지 않고 일반 라인 툴처럼 길이만 입력해서 원하는 길이대로 그리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건 똑같이 길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길이가 출력이 되지만은 정확하게 내가 5000mm만큼 그리고 싶다. 그러면 V12 창이 50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길이만 입력할 때는 뒤에 다른 영문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입력을 합니다. 자, 50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라인이 완성이 됐죠. 자, 이 부분은 엔티티 볼을 보시면은 여기에 5000mm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길이만 입력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각도와 길이를 같이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콤마로 입력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각도를 먼저 입력을 하셔도 되고 길이를 먼저 입력을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거는 중간에 콤마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도 뒤에는 영문자 D를 붙여야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45도로 5000mm만큼 그리고 싶다. 그러면 45D, 콤마 5000.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도. 볼까요? 자, V12창을 보면 45도 맞죠? 그리고 이 길이는 정확하게 5000mm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도와 길이를 같이 입력해서 라인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라인 툴의 또 다른 기능은 줄자 툴처럼 가이드선을 만드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이드선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가이드선을 직접적으로 그려주는 방식이 있겠죠. 자, 라인 툴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는 그냥 일반적인 라인을 그리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게 됩니다. 자, Alt 키를 누르면은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죠. 녹색으로.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라인을 그리면은 이제는 점선으로 그려지죠. 자, 이거는 가이드선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라인이 아니라 가이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가이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포인트는 다 가이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가이드선이기 때문에 우리 스케치업 가이드선 지우는 방법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디트 메뉴를 보시면은 자, 딜리트 가이드가 있죠. 저는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딜리트 가이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는 다 삭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죠. Alt 키를 눌러서 가이드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가이드선이 그려지고, 자, 가이드선을 그리다가 다시 Al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일반적인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가이드선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줄자 툴과 똑같이 가이드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자, 우리가 줄자 툴을 이용해서 가이드선을 만든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할 겁니다. 더블 클릭. 자, 이렇게 가이드선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거를 라인 툴로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라인 툴 선택을 하고 가이드 상태로 만듭니다. 자, 만약에 더블 클릭만 해서 가이드선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굳이 가이드 상태로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라인 상태에서도 그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가이드 상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가이드선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도 더블 클릭 만들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가이드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만드는 것도 있었죠. 자, 쭉 드래그를 하면은 이 위치에 가이드선이 만들어지죠. 자, 만약에 드래그해서 가이드선을 만들 때 원하는 거리를 입력을 해서 그 거리에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도 있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1311인데
1500mm 지점에 가이드선을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임의로 가이드선을 만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V12 창에 150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됐죠? 자, 이거 확인해 보죠. 줄자 툴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1500mm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일반 라인 상태에서도 더블 클릭으로 가이드선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일반 라인 상태죠. 자, 얘 지우고 해보죠. 자, 가이드 다 지웠습니다. 다시 일반 라인 상태에서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은 바로 이렇게 일반 라인 상태에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그로 만들 수는 없겠죠. 드래그를 하면 그냥 라인만 그려지니까 드래그로 가이드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이드 작업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가이드 상태로 만들어서 작업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라인을 그릴 때 화면에 비어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라인을 시작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미 기존에 있는 라인에서 연결해서 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비어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라인을 그리는 거나 기존에 있는 라인에서 연결해서 그리는 거나 사실은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기본 툴 기준으로 보면은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각도를 계산해서 각도대로 선을 그리겠다 하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미리 그림을 그려놨죠. 이 부분을 보시면은 라인이 한 개가 있죠. 자, 여기도 한 개. 물론 방향은 다르죠. 자, 여기는 여러 개의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라인 툴로 라인을 그릴 때는 각도를 표시를 하죠. 그래서 비어있는 곳에서 각도를 그릴 때는 축 기준으로 X축, Y축, Z축 기준으로 각도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 라인을 연결해서 그릴 때는 그 기존 라인을 기준으로 각도를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하면은 0도가 되는 거죠. 수평으로 이렇게 0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5도를 찍는다면은 기존 라인 기준으로 45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긴 방향은 다르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이 0도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45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맞춰지겠죠. 자, 이것도 똑같은데 문제는 얘는 참조할 라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라인을 그릴 때 어떤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계산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각도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방향만 신경 쓴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도를 계산해서 그 각도대로 그리겠다 하면 문제는 좀 달라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라인을 연장을 해서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해보죠. 자, 아이콘 클릭을 하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지금 라인을 그리는데 지금 각도가 56.72도가 표시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4개의 선 중에서 어떤 선을 참조해서 각도를 계산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선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내가 정확하게 각도 계산을 하고 싶다면 어떤 선을 기준으로 각도 계산을 할 것인지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방법에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자, 사실 3가지 방법 중에서 2가지는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릴 때 라인을 고정하는 부분에서 기존 라인을 참조할 때는 마우스가 그 라인 위로 한번 갔다 오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라인을 참조하고 싶다면 첫 번째 라인으로 한번 갔다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도가 지금 0도가 출력이 됐죠.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면 0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각도를 입력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라인은 마찬가지로 지금 0도가 출력이 되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각도가 0도가 아니라 29.54가 됐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라인 0도가 됐죠. 자, 이번에도 29.54가 출력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라인. 자, 네 번째 라인은 0도가 출력이 되네요.
자,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각도 올 때는 각도가 0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가 출력이 되었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업과 같은 3D 모델링 툴에는 스냅 기능이라는 아주 괜찮은 기능이 있죠. 이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인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부분에 스냅이 됨으로 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CAD 같은 프로그램은 스냅 기능을 사용자가 끄거나 켜거나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스케치업은 스냅 기능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어도 아예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조금 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마우스가 참조 라인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다른 라인으로 스냅이 됐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죠.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인으로 갔죠. 그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옆으로 한번 튀는 거 보셨죠?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내려오면은 이게 옆에 있는 다른 라인을 참조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면은 아예 다른 라인을 안 거치고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빙 둘러서 내려오면은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Shift 키를 이용하는 방법이겠죠. 자, 똑같이 라인 툴 선택하고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참조할 라인 위에서 Shif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두껍게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는 그냥 내려와도 되겠죠. 이미 방향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뗍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각도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45D.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라인 기준으로 45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세 번째 라인 기준으로 한다면은 세 번째 라인에서 Shift 키 누릅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 놓고 역시 세 번째 라인 기준으로 각도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라인 기준으로 45도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컨트롤 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보죠. 라인 툴 선택을 하고 자, 끝점을 클릭한 다음에 지금 마우스가 두 번째 라인 위에 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 없이 한 번만 눌렀다 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라인이 기억이 됐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다른 라인에 갔다 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각도를 출력하는 아크가 두 번째 라인에서 출발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45D라고 입력을 하고 각도를 입력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라인 기준으로 각도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세 번째 라인으로 하고 싶으면은 세 번째 라인 위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각도가 0도로 세팅이 되고 이 상태에서는 다른 데를 거쳤다 오더라도 각도 출력하는 아크는 세 번째 라인에서 출발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45D라고 입력하면은 45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능은 재밌는 게 각 선 사이의 각도를 잴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라인에 기억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라인으로 가지고 가면은 두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 사이의 각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29.54. 그리고 자, 여기에 가져가면은 첫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의 각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의 각도를 알고 싶으면은 첫 번째 라인 위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라인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으로 가지고 가면은 각도가 출력이 되죠. 33.9도. 자, 이렇게 두 선 사이의 각도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라인 툴의 기능 중에서 마지막 기능은 중심점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심점은 면의 중심점뿐만 아니라 아크의 중심점도 찾아줍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죠.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죠. 그리고 라인 툴을 선택을 하고 이 면에 가지고 가면은 중심점이 표시가 되죠. 자, 면에서 벗어나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 중심점이 표시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라인 툴을 종료를 하면 됩니다. 스페이스 키 눌러서 종료를 하게 되면은 중심점이 있는 상태로 종료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중심점은 가이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이드 지우는 걸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죠. 라인 툴 선택을 하고
면 위에 가지고 가면은 중심점이 표시가 되죠. 벗어나면은 없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아크나 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크도 그려보죠. 자, 이 아크를 복사를 좀 하죠.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얘는 익스플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엣지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얘도 복사를 해서 커브로 만들죠, 이번에는. 자, 얘를 다 선택해서 웰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웰드를 하면은 얘는 성격이 커브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엣지로 남아있죠. 자, 그리고 얘는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냥 서클이겠죠. 자, 똑같이 라인 툴 선택을 하고 여기 가져가면은 중심점이 표시가 되죠. 벗어나면 없어지고요. 자, 여기는 아크라 그랬죠. 아크 위에 가져가면은 중심점이 표시가 되죠. 물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없어집니다. 자, 여기는 그냥 엣지라 그랬죠. 엣지 위에 가져가도 중심점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벗어나면은 없어지죠. 자, 여기는 그냥 커브죠. 자, 커브 위에 가져가도 중심점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벗어나면은 없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점이 표시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툴을 종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심점이 있는 상태로 종료가 되는 거죠. 자, 면의 중심점을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면을 구성하는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면 자체의 무게 중심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거 화면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인 툴을 선택하죠. 자, 여기 가져가면은 이 면의 중심점이 표시가 되고, 여기 가져가면은 이 면의 중심점이 표시가 되죠. 자, 지금 중심점 밑에 보면은 C라고 되어 있죠. 센터 포인트. 그래서 얘는 면의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은 지금 여기에 중심점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이 면은 이 부분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이 면을 구성하는 부분이 되는데, 바운딩 박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를 그룹으로 만들었을 때, 자, 이건 지우고 갈까요? 헷갈리니까. 자, 얘를 그룹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까지가 다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전체의 중심점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면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전체 사각형의 중심점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작업할 때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지우고 이 상태에서 다시 중심점을 만들어 보죠. 자, 가져가도 얘 그룹이죠. 자, 그룹이지만은 중심점은 그대로 표시가 되죠. 아까 위치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옵션을 바꿔서 바운딩 박스의 중심이 아니라 무게 중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라인 툴이 실행되고 있을 때 키보드 탭 키를 치게 되면은 옵션 창이 출력이 됩니다. 해보죠. 자, 라인 툴 상태에서 탭 키를 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션 창이 출력이 되죠. 자, 제일 위에 보시면은 각도를 출력합니다. 출력하지 않습니다. 길이를 출력합니다. 출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출력을 한다면은 글자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옵션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면의 중심점 표시 부분에 바운딩 박스 중심점으로 표시가 있고 면의 무게 중심점으로 표시가 있죠. 자, 지금은 바운딩 박스 중심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아래쪽에 있는 면의 무게 중심점으로 표시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은, 자, 이번에는 옆에 생겼죠. 그리고 영문자는 G라고 표시가 되죠. 자, C는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 그리고 G는 무게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사각형이 없죠. 자, 이거 없는 만큼 무게 중심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옵션 창을 띄운 김에 다른 옵션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와 길이를 화면에 출력. 이 부분에서 각도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은 자, 라인을 그릴 때 각도가 출력이 안 되죠. 길이만 출력이 되죠. 자, 계속해서 길이도 출력하지 않는다고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길이도 안 나오죠. 자, 우리 스케치업 기본 라인 툴처럼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죠. 자, 출력을 한다면은 지금 글자 크기는 12폰트로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좀 키워 볼까요? 한 20 정도로. 자, 굉장히 크게 출력이 되죠. 자, 아주 작게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내 모니터에 맞도록 글자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옵션은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라인 툴의 기능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얘는 아이콘 설명을 보면은 디스플레이 앵글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각도를 출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림을 다른 걸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생긴 모양이 똑같죠. 보시면은 자, 얘는 그냥 엣지로 되어 있죠. 자, 각각이 엣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똑같은데 그룹으로 되어 있죠. 자, 그룹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역시 각각이 엣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똑같은데 컴포넌트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커브입니다. 커브. 이게 곡선이란 말이죠. 자, 커브이긴 한데 세그먼트가 두 개로 되어 있죠. 즉 이거 하나 이렇게 각각 두 개의 세그먼트로 되어 있는 커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똑같은 커브인데 세그먼트가 15개죠. 즉 엣지가 많이 쪼개져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 커서가 모양이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각도를 출력할 엣지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그냥 엣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엣지 클릭, 두 번째 엣지 클릭, 이 사이에 각도가 출력이 되죠. 자, 각도를 출력하는 아크의 시작 위치는 첫 번째 엣지를 클릭을 했죠. 그 클릭 위치에 생성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첫 번째 클릭했던 이 위치에 아크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똑같은데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클릭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세 번째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네 번째 그림은 커브인데 세그먼트가 2개짜리입니다. 즉 각각의 엣지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양도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림이 약간 문제가 되는데 얘는 똑같은 커브인데 세그먼트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세그먼트가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도 커브이긴 하지만은 얘는 세그먼트가 2개라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엣지가 여기서 만나게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다섯 번째 있는 커브는 세그먼트가 많이 쪼개져 있겠죠. 그래서 클릭한 위치에 있는 엣지가 서로 만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만나지를 않으면 각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그냥 클릭해서는 각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해보죠. 자, 클릭, 각도 생성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2번을 클릭을 했는데 마지막 한 번을 더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보죠. 자, 그랬더니 여기와 여기의 각도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쪼개지는 커브 같은 경우에는 3번을 찍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지점, 두 번째는 꼭 지점, 세 번째는 다시 엣지 이렇게 찍어줘야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그먼트가 많이 쪼개져 있는 커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두 번만 클릭을 하면은 각도가 출력이 되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런 형태가 있다면은 세 번을 찍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거는 세 번을 찍으면 안 되느냐? 다른 것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얘들은 그냥 두 번만 찍어도 되는 그런 도형이죠. 자, 얘들도 세 번 찍어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똑같죠? 그래서 두 번을 찍거나 세 번을 찍거나 정상적인 거는 똑같이 각도가 출력이 되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무조건 세 번을 찍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안 헷갈리게 하려면은 그냥 세 번 찍어주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각도 출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 표시되는 각도를 안쪽이 아닌 바깥쪽 각도를 재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지금 그냥 찍으면은 이렇게 안쪽 각도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마우스 커서도 안쪽 각도를 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탭 키를 칩니다. 그러면 바깥쪽 각도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마우스 커서도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는 각도를 찍으면은 무조건 바깥쪽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각도를 잴 경우가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는 세 번을 찍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자, 다시 탭 키를 치면은 제일 마지막 것만 안쪽으로 바뀌죠. 왜냐하면은 얘들은 작업이 다 끝났죠. 그리고 얘는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작업 중인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탭 키를 치면서. 자, 그리고 각도를 출력할 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선으로 각도를 표시를 하죠. 자, 만약 얘를 점선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우리 라인 툴에서 점선 바꾸는 게 Alt 키였죠. 똑같이 Alt 키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바뀝니다. 자, Alt 키를 치면은 점선으로 바뀐다. 자, 작업을 완전히 끝내기 전까지는 각도 출력 후에 Alt 키를 치게 되면은 점선과 실선을 계속 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실선이죠. 자, Alt 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각도 출력 부분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있는 아이콘. 자, 얘는 보면은 일반 라인을 우리 가이드라인으로 변경을 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일반 라인으로 변경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가지 형태의 라인이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형태가 우리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라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일반적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엣지입니다. 자, 엣지로 되어 있고 속성은 아무것도 없죠.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자, 두 번째 있는 라인은 생긴 모양이 가이드라인과 똑같이 생겼죠. 자, 그런데 얘는 보면은 엣지이면서 소프트 스무스 속성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라인은 역시 똑같이 엣지입니다. 엣지인데 자, 여기는 여기 보면 눈이 없어졌죠. 즉 히든 처리되어 있는 하이드 처리되어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이 두 가지 형태의 라인은 눈에 안 보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끄게 되면은 이 두 개는 안 보이죠. 자, 이 두 가지 형태는 히든 지오메트리를 켜야지만 보이는 그런 라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은 이런 점선들을 실선으로 바꿔주고 실선을 반대로 가이드라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점선들을 다 선택을 하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일반적인 라인으로 다 바뀌게 되겠죠. 다 엣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엣지를 다 선택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전부 가이드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줄자 툴을 이용해서 가이드선을 만들 때는 그냥 직선으로 밖에 만들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이드를 만들다 보면은 원의 형태도 가이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고 사각형, 오각형 이런 다양한 형태의 도형들도 필요에 따라서 가이드로 만들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때 가이드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그걸 아주 쉽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를 가이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이드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 가이드선을 다시 클릭을 해서 일반선으로 만들면은 다시 엣지가 되면서 면까지 다 살아나겠죠. 자, 원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도 가이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가이드로 만들고 그걸 다시 또 원래 도형으로 돌려놓고 자,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두 번째 아이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기능은 워낙 단순해서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로 만들 때는 이런 2D 형태뿐만 아니라 3D 형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있는 아이콘. 자, 얘는 물음표죠. 그래서 도움말을 출력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사용방법 안내 화면이 출력이 되죠. 자,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그냥 간략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KBS 라인 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